자녀와 대화하는 법에 대한 나의 깨달음. 자녀와 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섬세한 과정이다. 나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가 무엇을 말하면 나는 그저 듣고 답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대화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경청, 들음의 가치. 나는 아이와의 대화에서 종종 나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완전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답을 준비하거나 조언하려 드는 일이 많았다. 그런 날이면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야기하는 도중 나를 멈추게 만드는 작은 신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였다. 나는 그저 무심코 그런 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끼어들었다. 그 순간 아이는 입을 다물었고 대화는 끝이 났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정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지 반성했다. 다음 날부터는 의식적으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위해 노력했다. 정말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짧은 반응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임을 깨달았다. 공감, 감정을 이해하는 법. 나는 한동안 공감하는 법을 잘 몰랐다. 아이가 속상한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했다. 그건 너가 좀 더 잘했어야지 라는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내게 왜 엄마는 내가 말하면 항상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동시에 큰 깨달음을 주었다. 아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했다. 시험에서 기대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한 아이가 속상해할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스스로 기운을 차렸다. 공감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배웠다. 열린 질문의 힘. 아이와 대화할 때 나는 자주 닫힌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학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그냥이었다.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나는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열린 질문을 시도하기로 했다. 오늘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라든지 내 친구 중에서 제일 웃긴 친구는 누구야? 라는 질문은 아이로 하여금 이야기를 풀어나갈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는 처음에는 짧은 답을 했지만 점차 이야기의 디테일이 늘어갔고 나와의 대화를 더 즐기게 되었다. 열린 질문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세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절한 타이밍 찾기, 대화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루는 퇴근 후 바로 아이에게 질문을 쏟아부은 적이 있었다. 오늘 뭐 했어? 숙제는 했어? 학교 어땠어? 하지만 아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그냥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나는 그제야 타이밍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뒤로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을 기다렸다. 저녁 식사 후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꺼내거나 주말 산책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 순간에는 아이가 더 편안해졌고 대화가 더 부드럽게 이어졌다. 타이밍은 대화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다. 칭찬과 격려, 긍정의 언어, 칭찬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결과만 보고 칭찬했던 적이 많았다. 이번 시험 점수 정말 좋네, 잘했어라는 말은 아이에게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점점 부담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아이가 나에게 다음에 점수가 낮으면 엄마가 실망할까? 라고 묻던 일이 있었다. 그 질문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 후로는 아이의 노력과 태도를 칭찬하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더라. 엄마는 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을 때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내가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한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가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조급함에 못 이겨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일이다. 한 번은 아이에게 화를 낸 뒤 엄마가 너무 급하게 말했네. 미안해라고 사과했을 때 아이가 내게 엄마도 힘들 때가 있잖아. 괜찮아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아이와의 신뢰를 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결론, 대화는 관계를 키우는 씨앗. 아이와 대화하는 일은 마치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기다리고 돌보아야만 싹이 튼다. 나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로서 성장하고 아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우리 아이와 나를 함께 성장시키고 있음을 믿는다. 오늘도 나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한다. 이것이 내가 부모로서의 길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간들이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상담사 1급, 컬러심리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